네, 2022년 입법고시 엄선문항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대채무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문제로 골라보았습니다.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입법고시나 리트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됐는데 그 행정고시에서는 조금 연대채무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쯤 되면 한 번쯤 나올 법하지 않나 싶은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법조항 자체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연대채무의 개념 자체가 그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국가배상 파트에서 국가와 이제 민간인 간의 공동채무에 관해서 논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 행정법을 과목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소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불병정무가 A에 대해서 12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각각 24만 원씩 갚을 책임을 가지는 게 아니라 5명 모두가 120만 원을 갚을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첫 번째 조에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 120만 원을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가 면하게 될 경우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라고 해서 지금 갑이 60만 원을 변제하였죠. 이때 그 갑이 낸 60만 원은 갑은 어쨌든 A에게 120만 원의 채무가 있으니까요. 자신이 60만 원을 갚은 것인데 이것은 모두가 12만 원씩의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5명이 모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불병정무가 가진 책임이 다 120만 원인 거는 똑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갑이 60만 원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갑이 이 중에서 자기가 진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12만 원만 있고 나머지 12만 원씩은 연대채무자의 부분은 균등하게 20%씩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연대채무자, 갑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 면책된 경우에는 지금 60만 원이 다 같이 면책이 됐죠. 그래서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 12만 원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을이 가진 이제 120을 20%로 나눠서 24만 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이 갚은 60만 원에 대하여 12만 원씩 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선지가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병도 20만 원을 A에게 변제하여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병의 경우에 20만 원을 면책되었다면 이 20만 원이 동일하게 5만 원 아니고 4만 원으로 각자 모두에게 부담 부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병 역시도 갑에게 4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에게 병이 12만 원, 갑이 병에게 4만 원을 줘야 하니까 결론적으로 서로 상계해서 갑이 병에게 8만 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역으로 표시한 것이 갑이고 니은으로 표시한 것이 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으로 정이 상환할 자격이 없어서 무가 A로부터 상환할 자격이 없고 무가 면책되었다면 그 면책으로 인해서 갑에게 과실이 없다면 정이 지금 지불하지 못하는 12만 원 요거 공동면책액 중 무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상환할 자격이 없는 자가 있을 때는 그 부담 부분을 각각 비례해서 분담한다고 하거든요. 이 10만 원을 각각 3만 원씩 분담을 해야 되는데 무에게 이제 A가 면책을 해주게 된다면 이 무가 지불해야 할 3만 원은 A가 부담을 지는 것으로 한다 해가지고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각각 해설을 해보면서 조항들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연대 채무 다르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요. 한번 봐주시면서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앞에 이제 19, 20년도 제가 해설 자세하게 2시간씩, 거의 1시간 반씩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좀 정보를 담거나 해서 홀수방이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면서 뭔가 좀 TV가 있고 없고를 조금 이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셔서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불량적으로 겁을 주는데, 이게 어쨌든 입주 대상이라는 거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리을 만 18세 이거 보이시죠? 바로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리을을 지워주시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어서 니은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입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문제의 양으로, 볼륨으로 겁을 주는데, 여기에 겁먹지 마시고 차근히 거조건 먼저, 거조건이라 함은 가장 쉬운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면서 선지가 조금 소거가 돼서 한두 개 정도만 자세하게 확인하면 된다 하시면은 그런 걸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지 안 풀지 이런 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20개 나오면 항상 쫓아나오는 5명. 요거 다른 문항 생설하면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요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개 5명일 때는요, 여러분 일단 2, 3, 4, 5, 6 깔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갔을 때는 20개의 사탕이 있었는데 갑이 짚고 나갔을 때 홀수개가 남았다. 자, 20개에서 갑이 짚고 나간 다음에 홀수개가 남았다는 건 갑이 홀수개를 가져갔었다. 이 말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을도 홀수개를 가져갔다고 했죠. 그리고 갑보다 많이 가져갔대요. 그 다음에 나는 솔직히 말하면 5개보다 적게 가져갔다. 4 이하다. 이렇게 했고 다 다르다. 이거 그쵸? 뻔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떠올린 겁니다. 나는 그래도 무가 먹을 건 남겨놨어. 무는 2개 남았더라. 내가 제일 적게, 자, 무가 제일 적게, 2가 제일 적다라고 한 순간부터 2, 3, 4, 5, 6이 확정이 돼요, 여러분. 이게 뭔가 조금 달라지려면 제일 작은 애가 1로 내려가고 이렇게 7로 올라가고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2라고 한다면 다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씩만 높여도 5개 하면 총 2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면서 이걸 생각을 해주시면 얜 2개다. 얜 4개보다 적게 가져갔으니까 요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는 홀수 2이다 이러니까 3, 5가 각각 을과 갑이고 이 4가 병이고 그러면 정이 6개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식으로 매칭이 들어가는 쉬운 매칭 문제였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행정고시 문제지만 여러분들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게 일단은 총점이 20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요 풀이에 따라 해결하셨다면 평균적으로 4점이 나오니까 요렇게 된다. 근데 갑이 을이 한 번도 안 진 이랬으니까 갑은 1패라는 것이고, 그럼 갑이 아무리 다 이겨도 2, 1패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점, 맥스가 6점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미니 2점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2, 3, 4, 5, 6 죄송합니다. 2, 3, 4, 5, 6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반대로 맥스가 6이라면 6, 5, 4, 3, 2, 1밖에 안 돼가지고 요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20과 5명 이런 거 좀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단위 문제인데요. 단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고시에서도 많은 문제를 푸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정보들을 좀 차근차근히 적용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를 너무 지나치게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황을 보시면은 유격하는 함정이다. 투입되어 6시부터 3월
13일 22시까지. 그럼 총 몇 시간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3월 12일 6시까지. 총 만 10일이죠. 그때 동안 24시간이 흐르는데요. 13일 6시까지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11일로 해주고 6시라고 하면 22 빼기 6해서 16시간. 그래서 총 시간이 264에다가 16 더해서 280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북위 이동한 거리 요거를 동일경도상이라고 했으니까요. 북위 이동을 생각을 해보시는데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 했더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여기 있는 분과 초 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도 단위로만 보시면 42도. 근데 여기에 있는 해리는 그 위도에서 1분이라고 해서 그 단위 자체가 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려하셨을 때 이제 1도를 분으로 바꾸려면 60을 곱해야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42 곱하기 60을 이게 이제 거리고요. 어떻게 보면 단위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80시간이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몇 시간, 1시간 동안 몇 도를 거리로 갈 수 있는지라고 몇 분을 가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결국에 해리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바로 1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해서 나온 값 지금 얘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게 1시간당 9 단위가 뭐죠? 분이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9 해리라는 의미고 1시간 동안 9해리를 갔을 때 움직인 속도는 1노트에다가 곱하기 9한 거니까 9노트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은 단위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모네모 로직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이게 바로 네모네모 로직 퀴즈인데요. 하는 방법이 2번으로 해보시면은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걸 해놨으니까 이거 정답 한번 보시면 되는데 결국 방법은 이 4라는 숫자를 봤을 때 맨 첫 번째부터 4개를 칠해도 여기 가운데 3개가 칠해지고 아래서부터 4개가 칠해져도 가운데 3개는 칠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칠해진다 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2라는 숫자를 봤을 때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칠해질 테니까 여기는 절대 안 칠해지겠구나 라고 해주시고 그럼 2, 1 이런 거 봤을 때는 여기 있는 2개는 반드시 칠해지고 둘 중에 하나가 칠해지겠구나 이렇게 해주시고 3 역시도 이렇게 해도 3개 이렇게 해도 3개니까 여기 칠해질 거고 1이니까 하나 칠해졌으면 나머지는 다 빈칸이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2 처리하시고 1 처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이니까 또 여기 색칠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칠해졌으니까 여기 그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고 얘는 안 돼. 3 여기고 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네모네모 로직의 방법을 잘 알고 계시고 인터넷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규칙 정도는 간단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머타임의 시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차 문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푸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기 때문에 먼저 해 뜨는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냈을 때 시계열 순으로 오름차순이 되게끔 가장 먼저 시간이 도달하는 애를 가장 오른쪽에다 두시고 하시면 동시점, 이게 이제 여기에 사건을 나열했을 때 동일한 사건에서 오름차순으로 시간이 나열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별로 제가 시차를 밑에 써놨는데요. 괄호 안의 숫자는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터키에도 서머타임을 써놨는데 사실 터키는 서머타임이 없죠.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을이 한국 시간 이때 갑에게 메시지를 보낸대요.
을 같은 경우에는 갑은요, 비행기 타고 있는 시간이 여기 보시면은 스페인 마그리드 공항에서 스페인 시간으로 했으니까 스페인 여기 밑에 씁니다. 5월 30일 10시 25분 4시간 10분 비행한 뒤 14시 35분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했다. 바꾸실 필요 없어요. 해당 공항에서 2시간 동안 대기한 후 8시간 45분 비행하여 2시간 대기했고요. 이거 비행기 타는 시간 8시간 45분. 이럴 때 여러분 주저없이 그냥 더하세요. 80분 이렇게요. 근데 이걸 우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5월 31일 80분은 1시간 20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여기 있는 기억선지에서 우리 한국 시간으로 5월 30일 12시에 가백에 메시지를 보낼 경우 요 사이죠? 요 사이에 메시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즉시 확인한 네, 죄송해요. 제가 한국 시간으로 바꾸는 걸 까먹었어요. 이거는 지금 계속 스페인 시간이고요. 이걸 한국 시간으로 바꾼다면 요 시간은 12시 한참 넘은 시간이니까 여기서 바꿔볼게요. 지금 서머타임이 적용된 기간인가요? 6월 1일부터 서머타임이기 때문에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스페인 시간 플러스 1에서 플러스 9로 8시간 더해서 24시간 35분, 24시 35분까지이기 때문에 24시에 메시지를 보냈을 때에는 요 대기하는 기간일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즉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시간 사이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갑이 한국 시간으로 9월 30일에 8시 40분에 출발하여 11시간 40분 그럼 19시간 80분 이렇게 하시고요.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다. 해당 공항에서 2시간 35분 그러면 이거 슬쩍 바꿔보면 이게 20시 20분이니까 또 2시간 35분에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3시간 10분 비행했다. 25시 65분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9월 31일, 10월 1일 1시라고 쓰고 싶지만 65분 있으니까 2시 5분 이렇게 해주시면서 비행시간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9월 30일 오후 11시에 가백에 메시지를 보낼 경우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9월 30일 오후 11시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서머타임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즉시 확인한다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 유럽으로 돌아가던 주중 터키에서 환승 대기 시간이 4시간 연장된 경우 그러니까 아까 2시간 35분 했던 여기 대기 시간이 4시간이나 더 길어졌다는 거는 이게 이제 다른 색깔 펜으로 써보면 26시 25분이 되었다는 것이 55분이 되었다는 것이고 독일 기준으로 10월 1일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다. 프랑크푸르트는 공항 자체가 이제 여기가 이제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연착이 됐을 경우 이 도착 시간 4시간이 연착됐기 때문에 이것도 6시 5분일 거고요. 독일로 돌려놓으면요. 독일은요. 지금 당장 보시면은 서머 타이밍 중인지 아닌지 일단 모르겠어요. 한번 돌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9시간이니까 8시간 전으로 돌아간다면 9월 30일 22시 5분입니다. 그러면 22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서머타임이 적용 중이기 때문에 이걸 1시간 더 급하게 봐서 더 빠르게 봐서 23시 5분으로 되는 거죠. 그랬을 때 9월 30일에 도착하는 건 맞으니까요. 10월 1일에 도착한다는 말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차 문제가
막상 우리가 여기 어디에 도착했다, 어디에 도착했다 하면서 얘네들을 계속 이동시켜야 할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으로 한 곳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시차의 시간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머타임도 있고 굉장히 뭐가 많지만 시차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17번 문제는 이제 가위바위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기지? 막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얘네 가불병이요.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아요. 서로 원하는 상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겹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누가 1등 하든 누가 어떤 순서로 경품을 선택하든 간에 얘네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자신이 제일 선호하는 경품을 선택한다. 이게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얘를 다르게 하더라도 선택하는 경품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다 다른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위바위보를 해보지 않아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허무하게 답이 나오는 그런 건데 이 문제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막 해보기 전에 한번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지? 각자 뭔가를 가지고 싸우려나? 뭐 예를 들어 가불이 둘 다 냉장고를 원했다면 냉장고를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죠.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누가 이제 지금 경합을 하는 상황인지를 좀 미리 파악을 하셔서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보기는 빠르게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억 디귿 선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니은을 위해서 뭔가 이런 과정을 거치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접근을 하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수구조인데요. 수구조에서 이제 숫자놀이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 값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10 이상 100 미만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범위값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제가 이 숫자를 A, A, B, B 해가지고 1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했을 때요. 여기서 보시면 요런 관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A는 가장 큰 9가 될 수 있지만 소문자 A는 1의 자리 얘는 6이 최대 숫자고 반대로 3과 0이 최소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 이제 가장 큰 숫자가 될 수 있는 것이 90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숫자는 아니고요. 차이값이 가장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90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90을 적어놓고 이렇게 경우의 수들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요. 91인 다음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91이라면 그 숫자들이 87부터 이렇게 되면서도 어디서까지 가냐면 이 마지막 줄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쓰여질 거고 차이값이 하나씩 줄어들겠죠. 오히려 차이값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씩 줄어들 거예요. 82에서 91에서 87을 빼면 4가 되기 때문에 차이값 자체는 요 삼각형하고 동일한 차이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92, 80, 여러 가지가 다 요 안에서 경우의 수가 모두 이루어지니까요. 여기에 있는 차이값의 개수가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7, 7, 7, 7, 7, 4, 28 개수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개념 생각을 해주시고요. 30번 문제도 아까처럼 이제 볼륨으로 겁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조건으로 저소득 가구를 모두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피하세요. 그럼 결국에 기억, 니은, 디귿을 여러 개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선지가 2개씩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간은 운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거 먼저 확인하시는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인당 개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니은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병원비를 지불한 내용을 빼고 나면요.
지금 이 친구가 병원비 빼고 나면 나머지가 이제 440? 음, 음, 음. 네, 어쨌든 그 병원비로 제가 이걸 좀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병원비로 350을 지불하여야 하고 재산은 근데 350인데 300만 원 이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저게 590이 될 것입니다. 590을 4명이 1인당 받는 금액이랑 일치시키려면 결국에 이 90이 나누기 4 했을 때 나눠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22만 5천 원 같은 거를 지원 금액으로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했을 때 90이 나올 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니에는 좀 틀릴 가능성이 높은 선지가 아닌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니에는 뭔가 좀 틀릴 것 같아. 다른 애들 중에선 또 뭐가 틀릴 것 같아 이러면서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실 수밖에 없고 이게 조금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거초건으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수구조 생각하시면서 좀 빠르게 걸러내시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셔서 31번 같은 경우에는 캠핑을 간 친구들이 놀이를 하는데 얘네들이 두 사람씩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경기를 해서 총 얘네가 5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5경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기고 지면 한 번당 경기 승점이 3점인데 비기면은 둘이 1점씩 가져서 2점만 얻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점이 15점이라는 건 5번 경기 중에 비긴 경기가 없다는 것이고 근데 일일이 나왔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리을을 소거를 하시고 총점이 14점인 거는 한 번 비긴 거, 2번 비긴 거, 3번 비긴 거 요거의 경우의 수를 활용을 하셔서 나머지가 가능한지 이런 걸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5경기인 것이죠. 이것도 발문에서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 문제의 남은 개수를 좀 확인하고 올게요. 네, 4문제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학급별과 성별과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응답한 3가지 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료 해석표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안에 남녀, 중학교 안에 남녀, 고등학교 안에 남녀로 나눠서 OX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남녀를 쓰시고 초중고에 OX를 하셔도 좋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초중고인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렇게 풀어봤을 때 전체는 150명이고요. 학급별로 초등학생이 50, 고등학생이 40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중학생이 60명이 되겠습니다. 남학생은 70명인데요. 그 중에 그 중학생은 30명, 고등학생이 1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30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응답한 학생 수는 여학생이 남학생의 그 3배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지금 여학생은 80명이거든요. 80명의 여학생 중에서 남학생이 3배 요것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넘어가셔서 도움이 됨으로 응답한 학생 수가 90명이라고 하니까 되지 않으면 60명이라는 걸 빠르게 캐치하고 3xx니까요. 총 4x라고 생각을 하시고 15, 45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나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좀 얘가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은 60명으로 응답한 여학생은요. 여학생은 45명인데요. 그 중에 중학생이 제일 많고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이며 각각 5명이다. 그러면은 45 평균 15, 15로 두시고 여기에 0, 여기에 20 이런 식으로 하면 딱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중학생 여자가
여기서 도움이 되지 않음 20명으로 응답을 했고요.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15명, 그 다음에 초등학생 이런 식으로 응답을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이게 남자 인원이 30명이니까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도움이 됨으로 응답한 여학생이자 초등학생 수는 10명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세 구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거 정리 잘 해주시고, 이거 아까 예전에 다른 문제 풀면서 제가 언급을 한번 했었죠. 여기서 이제 반복적인 어떤 장치를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잘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차 문제처럼 풀어보시면 A 행성은 갑 행성보다 시간이 2배 빠르게 가고 A는 갑보다 2배 빠르게 빠르다는 측면에서 이쪽에 써볼까요? 이거는 이제 시간 자체가 빠르게 가는 거니까 솔직히 이제 동쪽 서쪽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얘보다 2배 빠르고 3배 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S팀과 U팀이 갑행성 기준으로 이때 시작을 해서 각각 도착을 했고요. 도착한 이후에 108시간 지난 후 임무를 완수했대요. 그러면은 갑행성 기준으로 180시간은요. A 기준으로 2배나 빨리 지나기 때문에 360시간이 흐른 뒤고요. 그 B 같은 경우에는 3배 느리다고 했기 때문에 60시간이 흘렀습니다. 2배 빠른 거는 곱하기 2 해주고 3배 느린 거는 3분의 1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동일한 순간에 1월 1일 오전 0시를 맞이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 갑행성에서는 2월 12일 오전 0시까지 총 며칠이 진행한 거죠? 31일과 함께 12일이 지났다고 하시면 안 되고 11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11일 24시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총 42일이 지났습니다. 42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A 행성에서는요. 2배니까 84일이 지났고요. 여기는 14일이 지났습니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서 요거 계산이 좀 더 빠르니까 여기로 해볼까요? 1월 14일이랑 24시는 60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48에 12시간까지 있으니까요. 48시간, 12시간이니까요. 48시간이 이틀이니까 16시간, 16일, 1월 16일이 모두 다 지난 경우죠. 그러니까 16일 24시니까 17일 0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12시간 더해서 정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84일에다가 360은요. 24 곱하기 15죠. 그랬을 때 15일이 더 지났다. 그러면은 99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99일은요. 1월은 31일, 2월은 28일, 3월 31일 요렇게 하시면은 총 90일이고요. 9일까지 더 지나야 되니까 9일이 다 지나야지 되죠. 9일 24시니까 10일 오전 0시다. 요거 생각을 해주시면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3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항상 옳은 것.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실마리들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범인은 2명인데 범인은 거짓말만을 말하고 범인이 아닌 사람은 진실만을 말한다. 자, 이거 우리 얼마 전에 봤죠? 이런 유형들. 그래서 절대 여기서 나는 범인이야 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 확인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정이 범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이라면 정은 거짓이고 얘가 거짓이라면 정은 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순이라는 점 여기가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그렇게 실마리를 찾아주시면 되고 네,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여기서 써놓은 게 뭐냐면 간말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범인들은 어제 모두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노란색 입은 사람 모두 범인이야 이 얘기는 결국 노랑이랑 범인이랑 이퀄이란 얘기인데
나는 어젯밤에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어. 라고 정의 말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자세하게 21년도 해설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범인은 나는 범인이야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참이니까요. 범인은 거짓을 말하는데 시민 역시도 나는 범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거짓말이 되는데 시민은 참말을 말하니까요. 요 메커니즘을 사용하셨을 때 모두가 나는 시민이야 라고 말하지 나는 범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정의 나는 어젯밤에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어 라는 말은 갑의 말에 따르면 불가능의 용어죠. 불가능의 말이죠. 완전히 모순이 되기 때문에 갑과 정 역시도 모순이 되는 진술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무조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정이 이렇게 말했다는 이상 갑은 절대 참을 수가 없고 갑이 무조건 거짓말이면서 갑은 범인이다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우시고 갑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어젯밤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이 갑의 말은 리을을 바로 이제 거짓으로 볼 수는 없고요. 지금 갑이 거짓말을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도 뒤도 다 거짓이라고 봐서 범인들이 모두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고라는 말이 아니게 되면서 범인들은 어제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게 리을이 틀리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노란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 범인인 것도 틀렸기 때문에 나는 어제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어 라고 말한 정은 참말을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이 범인이다. 이게 아니게 되고 그 다음에 을이 정은 범인이야 라고 말했던 것은 거짓말이 되죠. 거짓말이니까 을이 이제 범인이다 라고 추론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갑의 말이 거짓인 거를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헷갈리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순간 헷갈렸는데요. 범인들은 어제 모두 노란색을 입고 있었고 라고 했으면 모두죠. 그러면은 모두 노란색을 입고 있었던 건 아니야 라니까 범인이면서 나 노랑인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을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이 아닌 건 아니고 노란색이면서 범인인 경우도 양립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갑이 거짓말을 하는 범인이다. 그 다음에 모두 범인들은 노란색을 입고 있었다가 항상 참인 거는 아니다. 라는 것까지만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둘의 진리값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일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노란색 입고 있었던 사람 모두 범인이야. 노란색 입어도 범인 아닐 수 있어. 그렇지만 노란색이면서 범인일 수도 있어. 라는 것이라는 거 좀 파악을 해주시면서 문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 파악하는 거, 노란색 형광펜인 갑과 정의 의미를 잘 음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38번인데요. 이 문제 많이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물 한 모금 더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8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은 A, B, C, D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규모 국가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오케이. 가벨병정무는 가벨병정무 태어나서 한 번도 진술은 다음과 같다.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고향이 같은 권역인 사람은 없다. 고향은 다 다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졸업한 대학의 위치가 같은 권역인 사람이 없고 고향과 대학의 위치가 같은 사람을 토박이라고 하고 대학과 근무지가 같은 사람은 지역인재라고 하고 근무지와 거주지가 같은 사람은 직주근접이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오케이 이건 알겠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학의 위치가 같은 권역인 사람은 없고 대학도 따로 이거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정도는 그냥 외우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토박이인 사람은 3명이다. 토박이가 3명이래요. 그 다음에 근무지가 같은 권역인 사람은 없고 지역인재가 2명이다. 지역인재가 2명이다. 토박이의 근무지는 자신 또는 다른 토박이의 권역과
자신 또는 다른 토박이의 고향과 같은 권역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박이는 얘네들 중에 누가 토박이일지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얘네가 가불병정무에 뭔가 특별한 가불병정무가 어떻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5명이 이런 조건이 몇 명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얘네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5명이기만 하면 돼요. 그랬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도 안 써놓으면 뭔가 좀 표가 허전하니까 써놓는 느낌이고요. 이것도 그래서 A, B, C, D가 어떻게 되던 간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A, B, C, D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그냥 병일 수도 있고 이게 무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A, B, C, D 중에서 토박이가 그냥 A, B, C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토박이는 3명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얘네는 D, E 이런 식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대학은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이랬을 때 토박이의 근무지는 자신과 다른 토박이의 권역과 같은 권역이다. 그러니까 이거가 여기서도 D가 아니고 A, B, C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주 근접인 사람은 또 3명이래요. 지역 인재의 거주지는 자신 또는 다른 인재의 고향과 같은 권역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지역 인재 2명이 누굴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 중에 2명이 지역 인재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A, B, C로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무지도 다 다른 곳이어야 돼서 A랑 B가 같다면 C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역 인재가 3명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러면 A만 갖고 얘네들은 다르다고 해보면요. 얘네들 중에 1명이 같으면요. 다른 하나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결론은 뭐다? 얘네 셋 다 다르고 얘네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지역인재고요. 지역인재인 애들은 지역인재의 거주지는 자신 또는 다른 지역인재의 고향과 같은 권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2밖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네는 그런 말 없고 거주지는 꼭 다 다르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는 D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얘네가 다 달라야 되니까 뭐 CBA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 가불명정무 가운데 고향과 근무지가 같은 권역인 사람이 있다. 일단 얘네는 아니고요. 얘네도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는 거고 가불병정무 거주지가 3개의 권역만 있다면 거주지가 3개 권역이라면 그러면 B, E, D, B, D, E 말고 하나만 더 있다면 이들 중 고향과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현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 경우의 수를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다 다르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른 색깔 펜으로 E, D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다 다르게 만들도록 얘네도 3개의 권역만 있다면 이랬으니까 뭐 얘를 뭐 A로 만들고 나머지는 D로 만들면 지금 A도 다르고 C도 다르고 B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3개만 있으니까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이 말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레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항상 그래야 된다 이런 말이니까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은 가불명정무 같은데 거주지가 같은 권역인 사람이 없는 경우 다 다르다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D 같은 게 없고 A, B, C밖에 못 있겠죠. 이들 중 고향과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있다. 고향과 거주지. 그러면 같은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아까 죄송해요. 제가 놓쳤던 게 직근거주가 3명인 것 때문에 아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해주실 때 이 A는요. 여기다가 써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직근거주가 3명이 되니까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다 다를 때 얘네 이제 지금 직근거주가 3명이게 만들려면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식으로 3명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가 B씨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서로 똑같으면 안 돼서 C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면 혹은
거주지가 이제 직근 거주가 BCA 이런 식으로 같아서 고양이 얘네들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럼 얘네는 반대가 돼서 D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같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해봤을 때 같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앞에 두 개가 이미 틀렸기 때문에 기억닌 디귿까지 확인을 안 해도 4번으로 답이 나오죠. 어쨌든 디귿까지도 어려운 선지하는데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서 정보에 담거나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1시간은 좀 오바지만 어쨌든 긴 시간 해보았고요. 저희가 이제 총 4개년의 입법고시 염성문항들을 다뤄보았는데 총 수업 시간이 5시간이 넘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점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응원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제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날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제가 건강상 그리고 제 여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저를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혹여나 올해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이제 수험에 관련돼서 고민이 있으시면 단순히 저를 어떤 과외 강사나 이런 걸로 대하기보다는 좀 미래에 같은 직장 동료가 될 사람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인연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정말 힘내시고요. 진심으로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왔던 이런 많은 유형들이 행정고시 상황판단에서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법고시 엄선문항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